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자가 아무도 없는 새벽 약수터에서 절뚝이며 돌아서는 순간을 본다면 과연 사람은 자기 눈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온정시장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흘러온 소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바람이 나서 집을 버린 남자라는 말이었지요. 누군가는 그렇게 단정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이제 와서 다시 입에 올릴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면 진실보다 소문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선애도, 공정한도, 공대한도, 공주아도, 공우제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름을 아예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잊은 건 아니었지만 잊은 척해야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던 이름이 어느 날 새벽 너무도 생생한 형체를 하고 다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날 새벽 나선애는 평소처럼 공대한과 함께 상기를 올랐습니다. 나선애는 늘 선한약국을 지켜온 세월만큼이나 자기 생활의 리듬도 단단한 사람이었지요. 남편 공기철이 사라지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더 악착같이 약국을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려왔던 사람입니다. 공대한 역시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잔소리도 많고 고집도 세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거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인 줄 알았습니다. 안개가 평소보다 조금 짙고 발밑에 맺힌 이슬이 유난히 차갑다는 것 말고는요. 그런데 약수터로 꺾이는 길목에서 나선애의 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바위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나선애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아주 익숙한 방향으로 무게를 실으며 일어나는 모습.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괜히 시선을 피하는 버릇. 몸집은 많이 마르고 늙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대로 남아있는 어깨선까지. 그 짧은 몇 초 안에 나선애의 심장은 마치 오래전에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설마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두 글자가 나선애 머릿속을 쾅 하고 울렸습니다. 공대한이 옆에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나선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딱 한 번 고개를 돌렸고 새벽 안개 사이로 옆 얼굴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선애는 자기도 모르게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사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사람. 아니,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차마 끝까지 찾지 못했던 사람. 그 얼굴이 분명 그 안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늘 선한 약국 단골 민영이었습니다. 평소 약국에 올 때마다 조용히 웃고 많이 묻지도 않고 꼭 필요한 약만 사가던 그 민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영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물병을 급히 채우고 주위를 두어 번이나 살피고 누가 볼까봐 낮춘 목소리로 그 남자에게 짧게 말했지요. 오빠, 가자. 그 한마디가 나선의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에 있던 다른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 민영이 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절뚝이는 다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나선애는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공기철이라면 저 다리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을까? 왜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왜 하필 민영과 함께였을까?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눈앞에 왔는데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던 거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나선애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대한도 어머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지만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꺼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도 나선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주아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을 걸어도, 공우제가 국시 공부 때문에 투덜거려도 그냥 건성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늘 사람 눈치 빠른 공주아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고, 공우제도 엄마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공정아는 더 직접적이었지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나선에는 오히려 더 말을 잃었습니다. 공정아에게까지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진짜 현실이 되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이 되어서야 나선에는 공대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공대안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어머니가 본 사람 얘기일 거라고요. 나선에는 처음엔 둘러 말하려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봤다. 오래전 아는 사람과 닮았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자신에게도 핑계를 대든 말문을 열었지요. 하지만 끝내 그 이름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대안아, 기철씨 같았어요. 공대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공기철.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쉬쉬하며 다루던 이름.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고 동시에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이름. 공대안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보자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선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을 다 본 건 아닌데요. 걸음걸이랑 몸 쓰는 버릇이요. 그런 건 못 속이잖아요. 공대안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무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어머니 인생을 30년 동안 이렇게 묶어둔 채 가까운 데 숨어 있었다면 그건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무엇을 감췄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였지요. 그런데 공대안이 더 혼란스러웠던 건 민영이었습니다. 약국 단골로만 알았던 민영이 왜 그 남자 곁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를 오빠라고 불렀을까? 민영은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까지도 나선의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봤다. 분명 알아봤다. 민영은 30년 동안 가장 무서운 날을 여러 번 상상해봤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오히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절뚝이는 발소리가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공기철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라진 사람이지만 민영에게는 지난 30년 내내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끝내 제대로 이름을 불러주지 못한 오빠였습니다. 공기철은 한때 온정에서 인정 많고 손재주 좋고 사람 챙기기로 이름나던 남자였습니다. 특히 자수를 놓는 손이 워낙 섬세해서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솜씨를 인정받았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는 낡은 방 안에서 겨우 몸을 추스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건강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사람 많은 곳도 피해야 하는 처지로요. 민영은 그런 오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수터에서 돌아온 공기철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민영 얼굴만 보고도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았지요. 왜 그래? 민영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본 것 같아. 공기철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방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봤냐고 되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민영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나선의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게 온 건가? 30년 내내 피하고 또 피하던 순간이 결국 이렇게 오는 건가?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놀람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나선애가 자기 얼굴을 보고 얼마나 흔들렸을지
그 생각 하나가 공기철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거야? 병원도 못 가고, 이름도 못 찾고, 사람들한테 아직도 욕먹고. 공기철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변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을 삼키고 있어서 더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공기철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크게 외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죄가 있으니까 침묵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는 달랐습니다. 그날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공기철만 무너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하고, 누군가는 집안 전체가 무너져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누려온 체면을 통째로 잃어야 했습니다. 공기철은 자기가 욕먹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 길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민영은 결국 울음을 삼키며 말했지요. 사람들은 아직도 오빠가 바람나서 도망쳤다고 해. 그게 아닌 거 나만 알잖아. 그 말에 공기철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영아, 세상엔 모르는 게 나은 일도 있다. 민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절망했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안 괜찮아. 언니도 안 괜찮고. 오빠, 이렇게 사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공기철은 그제야 민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도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키려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비밀인지 아니면 이미 썩어버린 과거의 껍데기인지 이제는 자신도 확신이 없다는 점이었지요. 한편 나선에는 다음 날부터 민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민영이었을까? 단골이란 이름으로 30년 가까이 자기 앞을 드나들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선에는 자신이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어떤 절박한 사정 속에서 속아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건 민영이 약국에 와서 건네던 작은 물건들과 말들이 하나하나 다른 의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릎 아픈 친정오빠가 있다며 늘 비슷한 약을 사갔던 일. 누군가 손재주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며 자수 놓인 옷감을 건네던 일. 공대 안을 보며 참 닮았네요라고 의미심장하게 웃던 일까지.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이제는 전부 다른 뜻으로 들리는 겁니다. 공우재도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사람 몸 상태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민영이 사가는 약의 종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관절 통증, 염증, 소염제, 그리고 진통 계열이 꽤 오래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만성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공우재는 처음엔 시장에 사는 어떤 어르신인가 했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공기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우재는 어머니 나선혜와 직접 부딪히기보다 공대안에게 슬쩍 떠보았고 공대안은 그 질문 앞에서 더 확신이 짙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아직 정확한 진실은 몰라도 뭔가 거대한 비밀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공주아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일에 닿았습니다. 공주아는 태양그룹 패션 디자이너로 살면서도 집안의 미세한 기류를 읽는데 매우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유롭게 꿈을 좇는 딸로만 보지만 사실 공주아는 의대까지 갔다가 자신의 길을 다시 선택한 사람답게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힘이 있었지요. 어머니 나선혜가 요즘 유난히 민영 이름만 나와도 굳는다는 걸 눈치챈 공주아는 이게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온정에 내려와 있던 양현빈도 재개발 이야기 속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접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각자의 궁금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양현빈은 겉으로 보기엔 유쾌하고 세련된 태양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지만 집안 문제와 오래된 비밀에는 누구보다 예민했습니다. 양선출, 양동익, 차세리로 이어지는 양가의 숨막히는 질서 속에서 컸기 때문에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집안일수록 안에 감춘 것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재개발 관련 문서를 살펴보던 양현빈은 온정시장 주변 오래된 토지와 권리관계 안에 공씨 집안과 얽힌 기록들이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깔끔한데 이상하게 너무 깔끔했습니다. 누군가 손댄 흔적처럼요. 특히 30년 전 특정 날짜를 전후로 처리된 기록 몇 개는 누가 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양동익이 그 기록들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겉으로는 양지바른 한의원 원장이자 시의원을 꿈꾸는 지역 유지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체면과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지요. 그가 옛날 일까지 다시 꺼내서 좋을 거 하나 없다며 자료 접근을 은근히 막으려 들수록 양현빈은 오히려 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오랫동안 양동익 곁에서 집안의 위선을 보아온 사람입니다. 시아버지 양선출이 겉으로는 가부장적 명분을 내세우고 양동익은 번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늘 약한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판이 짜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차세리는 남편의 표정이 굳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양동익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차세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공기철 이름 아직도 겁나요? 양동익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 치듯 넘기려 했습니다. 끝난 사람이야.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 차세리는 그 짧은 대답에서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끝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급히 끝났다고 못 박을까? 정말 떳떳하다면 왜 아직도 눈빛이 흔들릴까? 차세리는 그날 이후 남편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남편이 숨기는 걸 직접 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와중에 김춘년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온정 파출소에서 오래 버틴 그는 시장 사람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참 정기범은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지만 김춘년은 민영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오래전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에게도 공기철은 단순한 소문 속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비 오는 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면서도 근데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책감이 남아있는 이름이었지요. 그는 민영이 약국 앞에서 멈춰 섰다가 확인하듯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이 근처에 있다. 그리고 비밀이 곧 흔들린다. 정기범이 옆에서 저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김춘년이 유난히 말을 잘랐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괜히 캐묻기 시작하면 언젠가 닿고 말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선애가 이미 봤을 가능성, 공대안이 눈치를 챘을 가능성,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오래된 기록들이 다시 들춰질 가능성까지 30년 동안 겨우 눌러놓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공대안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안부, 인사와 간식을 들고 들른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지요. 그는 김춘년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공기철 같은 처지의 사람이 지금도 온정 어딘가에 살 수 있느냐는 식으로 슬쩍 던진 질문에 김춘년의 표정이 정말 찰나지만 굳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기범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공대안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김춘현도 알고 있다. 그 확신은 그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선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만은 않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은 기다림으로 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다가 그래도 혹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래다가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버티는 쪽을 택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다면 만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용서 여부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나선에는 마침내 약국 문을 닫을 무렵 민영을 붙잡습니다. 민영은 평소처럼 약봉지를 챙겨 돌아서려다 평소와 전혀 다른 나선혜의 눈빛을 보고 얼어붙었지요. 민영 씨. 그 두 글자에 이미 모든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가 바로 떨렸습니다. 네. 언니 아니, 사장님. 이미 호칭부터 무너졌습니다. 나선혜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지금 거의 정답 앞에 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에서 봤어요. 민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죠? 민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게 거의 울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나선혜는 그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살아있다. 그토록 원했던 말인데 듣는 순간 기쁘기보다 서럽고 억울하고 허망했습니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왜 나를 두고?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그런데 민영의 다음 말은 더 무거웠습니다. 근데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숨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선혜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영도 곧장 다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공기철은 가까운 곳에 있었고 오래 아팠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으며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외도 같은 말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나선에는 처음으로 혼자 무너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자기만 바보처럼 버텨온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그 사람이 정말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조차 몰라준 자신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나선의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이대로 또 놓치면 평생 못 묻는다. 나선에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민영과 공기철 사이의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민영은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공기철은 끝까지 조심스러웠지요. 그가 진실을 밝히는 걸 주저하는 건 자기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구인옥에게 일어난 일과 양씨 집안이 그 뒤에 감춘 거래. 그리고 그걸 덮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한꺼번에 드러나면 단순히 과거 한 사건이 밝혀지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번듯한 얼굴로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체면과 명예를 쌓아 올린 사람들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공기철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양동익이 재개발과 연결된 옛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고 차세리는 그 움직임을 눈치챘으며 양현빈은 이상한 서류들을 통해 과거가 현재의 돈 문제와 얽혀 있다는 걸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주와 역시 양현빈과 대화를 나누며 이 일이 단지 자기 가족의 상처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공우재는 의료인의 시선으로 숨어 사는 누군가의 몸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고 공대하는 이미 직접 확인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지요.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같은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세리가 오래된 서랍 깊숙이서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냅니다. 차세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남편 물건을 뒤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양동이과 양가의 모순을 견디며 살아온 만큼 집안이 감춘 흔적을 읽는 눈이 생겨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와 복사본, 그리고 누군가 서둘러 정리한 듯한 토지 관련 문서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공씨 집안 이름과 구인옥 이름, 그리고 양씨 쪽 인장의 흔적이 미묘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것만 보고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사랑, 이야기나 도망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짓밟고 누군가의 명예를 바꿔치기 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운 일이다. 차세리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양현빈에게 그 봉투를 건넵니다. 양현빈은 집안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한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었고 공주와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예전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차세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양현빈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공주아가 옆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열 거예요? 양현빈은 대답 대신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모른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침묵이 가장 선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벌이 되었다는 걸 양현빈도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나선에는 약국 불을 끄고 텅 빈 카운터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수없이 사람들 아픔을 달래왔지만 자기 아픔만큼은 어디에도 맡기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선에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찾을 거예요. 그 말은 공기철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공대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주와도 어머니 눈빛에서 더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결심이 섞여 있다는 걸 읽었습니다. 공우제는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졌고 공정환도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모른 척하며 버틸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선한 약국 사람들 모두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공기철은 다시 자수천을 펼쳐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다가도 가꾸만 손이 멈췄습니다. 나선애가 자신을 봤을까? 정말 알아본 걸까? 만약 그랬다면 이제도 도망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걸 말해야 할까? 30년 동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희망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집안과 어떤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무너뜨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공기철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30년 동안 숨어 살게 만든 힘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비밀이 묻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문서가 다시 열리고 나선애가 움직이고 민영이 흔들리고 양현빈과 차세리까지 퍼즐을 맞추기 시작한 지금 가장 초조해진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양동익일지 양선출일지 아니면 아직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공기철이 다시 세상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그를 다시 막으려 들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 무서워집니다. 나선애는 살아있는 남편을 찾아야 하고
민영은 더 이상 중간에서 버틸 수 없으며 공대하는 진실을 확인하려 움직이고 공주아와 양현비는 집안과 시장을 잇는 오래된 문서의 비밀을 열게 됩니다. 차세리는 결국 남편과 시가를 등질 각오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공우제는 이름 없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더 깊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공정한도 이제는 오랜 침묵을 깨야 할지 선택해야 하겠지요. 양선출과 양동익은 지금까지 지켜온 체면을 위해 어디까지 갈까요? 황보의 수는 태양그룹과 재개발 이권 속에서 이 일을 어디까지 계산하게 될까요? 최민서는 의대생답게 누군가의 숨겨진 상처를 통해 또 다른 단서를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온정의 가장 조용한 사람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가장 큰 비밀이 이제 막 입을 열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30년 동안 바람으로 포장됐던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공기철은 정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기 이름을 버린 걸까요? 구인옥은 왜 쫓기고 있었을까요? 양씨 집안은 무엇을 덮어야 했기에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을까요? 민영은 왜 그 긴 세월 동안 약국 문턱을 맴돌면서도 끝내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나선에는 과연 모든 사실을 듣고도 공기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온정시장 30년 비밀은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은 살아있었고 그를 지켜온 여동생은 더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아내는 마침내 기다림을 끝내고 직접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오래된 문서는 봉인을 풀 준비를 마쳤고 오래된 소문은 곧 힘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그동안 평온한 얼굴로 살아온 누군가의 민낯도 함께 드러나겠지요. 과연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기철일까요? 나선혜일까요? 아니면 30년 동안 거짓 위에 서 있던 양씨 집안일까요? 그리고 그날 새벽 약수터에서 시작된 짧은 목격이 온정 전체를 뒤집어 놓는 첫 번째 균열이 될까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숨은 사람이 먼저 나설지, 찾는 사람이 먼저 닿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조용히 덮이지 않을 거라는 것. 3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이 울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참았고, 너무 많은 진실이 침묵 속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정말 공기철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에서 불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